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는데요. 만약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서 왜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1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에서 인정할 수 없어서 다투어야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래서 부당하다,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주면 안 된다라고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답변서는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첫 번째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마찬가지로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무슨 서류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는데 여기에 답변을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우선 사건 번호, 원고, 피고를 기재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보통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소장 청구 원인에는 원고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왜 원고 청구가 부당한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사건에는 주요 쟁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고 파악을 하셔야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잔뜩 적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소장을 받고 화나는 마음이나 억울한 마음만 토로하는 답변서, 또는 사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들만 나열된 답변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으니 갚아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미 100만 원을 갚았는데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거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건데, 또는 투자한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건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돈을 못 갚을 거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장황하게 쓰거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쭉 쓴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런 이야기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1,0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의 결론 자체에는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의 의지가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잘 고려가 되면 조정 절차 같은 걸 통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수적인 내용들은 그 밖의 사정으로 중요한 내용과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실 때에는요,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붙이셔야 됩니다. 증거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가 가포증이 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가 을호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100만 원을 변제했다 라고 하면 이 내용을 작성하시고 그 100만 원을 이체한 거래 내역을 을호증으로 붙여서 같이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를 하시고 일단 답변서를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피고가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말 그대로 변론 없이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고요.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미 30일이 지났는데 못 내는 건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무상 선고 기일 전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변론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